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2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은 0에서 4까지만 정의됐습니다.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fx 그래프와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면적이 1인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면적을 보니까 이쪽 부분의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과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하고자 하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직사각형, 빨간색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죠. 따라서 전체 면적이 1인데 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은 가로 3, 높이 a가 돼서 3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3a가 1이 되기 위해서는 a는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가 아래와 같을 때 주어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어진 확률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절대값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x-5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되고요. 5를 더해서 4에서 6 사이일 확률을 묻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할 건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배웠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있고 x 값에 따라서 확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보면 x가 1일 때 여기에 1을 넣은 10분의 1 플러스 k가 확률이 되죠. 그래서 1일 때는 10분의 1 플러스 k가 확률이 되고요. 2일 때의 확률은 여기다가 2를 넣은 10분의 2 플러스 k가 되고요. 3일 때는 요 식이니까 3을 넣은 10분의 3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4, 5, 6일 때는 확률이 k가 되겠죠. 4, 5, 6일 때는 k의 확률을 되고 총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4에서 6까지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곳의 3개의 합인 3k가 되고요. k값만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k값은 어떻게 할까요?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1 플러스 k와 10분의 2 플러스 k와 10분의 3 플러스 k와 k 3개, k 플러스 k 플러스 k 이것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가 1, 2, 3, 4, 5, 6개니까 6k에다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더하면 10분의 6이 되고요. 이것이 1이 되려면 6k는 10분의 4가 되고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됩니까? 15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값이 15분의 1이기 때문에 물은 요 확률은 3k니까 3 곱하기 k 대신에 15분의 1을 대입한 5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10분의 1을 따르고 주어진 이게 성립할 때 n의 값을 물었습니다. 우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식 요거를 잘 살펴보면요. 2의 x제곱이 2의 2x 제곱인 걸 이용해서 어떤 걸 풀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죠. 평균은 뭡니까? np니까 n 곱하기 10분의 1이 되고요. 분산은 npq가 되니까 n 곱하기 10분의 1에다가 q는 1에서 10분의 1을 뺀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이용해서 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분산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식 요거 대신에 이것을 대입하면 2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돼서 2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하니까 2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분산인데 분산이 아까 전에 뭡니까? 100분의 9의 n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은 앞에서 10분의 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10분의 n의 제곱은 100분의 9n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n제곱은 100분의 9n이 되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n제곱이 9n이 되고요. 넘기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n을 묶어냈을 때 n 값은 0 또는 n은 9가 됩니다. 그런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은 될 수 없고요.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고 이 확률이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는 정규분포 12,2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18,3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p의 10에서 x의 12까지의 확률은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z로 되는 대신에 10과 12에는 x의 평균 12와 표준 편차를 각각 빼고 나눠줘야 되죠. 12에도 x의 평균 12 빼고 x의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서 z는 0 사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것은 이렇게 바꿨고요. 똑같이 우변 보겠습니다. P에 18보다 크거나 같고 Y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일 때 이것 또한 표준화 시키면 Y를 Z로 바꾸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18에도 빼고 나누죠. A에도 빼고 나눠야 됩니다. 뭘 나눕니까? Y의 평균 18을 빼고 표준편차 3을 나눠야 되죠. 18을 빼고 3을 나누고 18을 빼고 3을 나누고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계산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a-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 했기 때문에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확률은 뭐가 같습니까? 0과 1 사이의 확률과 같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18을 3으로 나눈 게 1이 돼야 되니까 a-18은 3이 돼야 되고요. a는 2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검은 공 8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원 추출입니다. 이것은 앞에 무엇을 뽑든 간에 그 다음 뽑을 때도 원상복귀 되고 뽑기 때문에 서로 독립시행이 되겠죠. 이런 독립시행을 10번 반복할 때 흰 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한다면 주어진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흰 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한다면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요? 자, 독립시행이고요. 10번의 독립시행, 시행 횟수가 전체 10번이고요. 한 번 시행 횟수에서 고정된 확률이 있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검은 공 8개와 흰 공 2개 중에서 전체 10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2니까 5분의 1의 확률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 횟수와 고정된 확률, 독립시행, 이항 분포가 되겠죠. 그러면 10,5분의 1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p니까 10 곱하기 5분의 1에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사는 npq가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5분의 1에다가 q는 1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럼 두 값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5분의 8이 되니까 5분의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 AB가 각각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3의 배수이면 A가 1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30번 반복했을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30번의 시행인데 지금 A가 1점을 얻기 위해서는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A가 1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가 1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AB가 각각 주사위를 1개씩 던질 때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지금 3이 되는 경우와 3의 배수가 되는 건 6이 되는 경우와 9가 되는 경우와 12가 되는 경우 요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두 개의 주사위가 합해서 3이 나오려면 A가 1 나오고 B가 2 나오거나 A가 2 나오고 B가 1 나오거나 총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이 9가 나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자, 3하고 6하고 또 4하고 5하고 또 5하고 4하고 6하고 3하고 총 4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는 둘 다 6 나오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전체 12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36가지 중에서 12가지가 3의 배수가 나오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1점을 얻을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1점을 얻을 확률은 3분의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얻는 점수를 X라고 하고 B가 얻는 점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이 각각 두 개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시행 횟수가 30번이라 나왔기 때문에 n이 30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n 들어가면 이항 분포인지 확인하면 되죠.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독립시행이 되고요. 한 번 던졌을 때 A가 얻는 점수 확률 변수 X는 일어날 확률이 뭐가 됩니까? 1점을 얻으려면 3분의 1이 확률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시행의 수가 30이고 확률이 3분의 1인 그런 이항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B가 얻는 점수를 Y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죠? 전체 시행 횟수에서 점수를 1점 얻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고 30,3분의 2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점수 총점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점수의 합의 기대값은 EX를 말하죠. 그러면 EX는 NP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30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서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똑같이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은 EY가 되겠고요. 평균은 NP에 대입한 30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10과 20의 차이니까 10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조건을 보면요.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은 거는 앞에서 비슷한 거 풀어봤죠. 어떤 거보다 작거나 같고 어떤 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것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요 값과 요 값이 됐을 때 두 확률이 같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1이 됐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게 되기 위해서는 중심 평균 m으로부터 길이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으니까 m은 7과 11의 중간 값인 거 알 수 있죠. 중점. 따라서 7 플러스 11을 2로 나눈 값 2분의 18이니까 9가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3x의 분산값이 2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x 앞에 곱해진 3은 기폭제가 된다 했죠. 이것의 제곱만큼 원래 x의 분산에다가 이것의 제곱, 3의 제곱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이것은 요거와 같고요. 요게 2라고 했으니까 분산 x는 9분의 2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 시그마 제곱이 9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m 곱하기 시그마 제곱은 m 9고 시그마 제곱은 9분의 2니까 곱해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에는 뭐가 적힙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분사는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한 배드민턴 라켓 중에서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49가 되겠네요. 평균 무게를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1.12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95%니까 1.96을 곱해주죠. 다시 말해서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12가 나왔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루트 n은 루트 49가 돼서 7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0.56 시그마는 1.12가 되어서 시그마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C를 AB로 나타내어라 했는데요. 먼저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m의 표준 편차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분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였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에서 B까지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식값을 물은 게 되겠죠. 자, 우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요. 지금 요걸 여기 적겠습니다. P의 절대값 Z가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고 했는데요. 절대값을 빼면 마이너스 C에서 C까지의 확률이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C에서 0까지와 0에서 C까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죠. 따라서 요 값의 2배를 하면 같아집니다. 2배의 0에서 C까지의 확률은 0.95이다. 따라서 0에서 C까지의 확률이 0.475가 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확률 분포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475 나오는 값을 찾아보면 요 값이 1.9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값이 그냥 1.96인 걸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C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C를 A, B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C를 A와 B의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으로 와서 A, B가 또 어떤 것인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A, B 양 끝값을 줬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B에서 A를 뺀 것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고요. 이것은 뭐가 됩니까? 지금 95% 신뢰 구간이니까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루트 n은 지금 얘가 루트 16이니까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적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시그마를 알려줬죠. 시그마가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4분의 1까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16분의 1입니다. 왜 계산을 안 하고 놔둘까요? 지금 B-A와 C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죠. 근데 C가 1.96이니까 1.96 대신에 C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B-A는 요거 2 곱하기 C 곱하기 16분의 1. 다시 말해서 B-A는 약분해서 8분의 1C가 되겠죠. 따라서 C를 A, B로 나타내라 이랬으니까 C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에 8을 곱해서 8의 B-A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독서 동아리의 학년별 학생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4명의 학생을 뽑을 때 뽑힌 2학년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체 10명 중에서 2학년이 4명이 있죠. 2학년이 4명이면 나머지 1, 3학년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표를 먼저 완성하는 게 좋겠죠. 2학년 학생 수는 4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힐 수도 있고요. 1명 뽑히거나 2명 뽑히거나 3명 뽑히거나 4명이 뽑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합계는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의 합계는. 그러면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요. 2학년이 0명 뽑혔다는 것은 4명 중에 1, 3학년만 4명이 뽑혔다는 얘기가 되죠. 2학년은 0명이고요. 근데 2학년은 4명이 있고 1, 3학년은 6명이 있으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4명 중 2학년 4명 중에선 0명 뽑고 1, 3학년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가 0일 때의 확률이 되고요. 계산하면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학년 1명 뽑고 1, 3학년 3명 뽑는 게 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14에다가 2학년 1명이니까 2학년 4명 중에서 1명, 1, 3학년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1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학년 2명, 나머지 2명이니까 전체 10명 중에 4명 뽑는데 2학년 4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가 되고 계산하면 7분의 3이 되고요. 3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 수 중에서 2학년 4명 중에 3명 뽑고 1, 3학년 6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가 되고요. 계산하면 35분의 4가 되겠습니다. 2학년 4명 중에 4명 다 뽑는 가지수는 10분의 14 중에서 4명 중에 4명이니까 44가 되고요. 6명 중에는 안 뽑는 이런 확률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2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해서 계산을 하면 이 x는 0 곱하기 14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21분의 8 플러스 2 곱하기 7분의 3 플러스 3 곱하기 35분의 4 플러스 4 곱하기 210분의 1 이것이 x의 평균이 되고 실제로 계산하면 5분의 8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4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6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2, 4, 6, 3개 중에 하나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는 2와 4와 6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기가 2인, 다시 말해서 2개를 뽑는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2개가 뽑힐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가 같은 거 2개가 뽑힐 수도 있고요. 4가 뽑힐 수도 있고 6이 뽑힐 수도 있고요. 2가 뽑힐 수도 있고 4가 뽑힐 수도 있고 6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뽑힐 수도 있고 4가 뽑힐 수도 있고요. 6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가지수가 되니까 총 9가지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뽑았을 때 x1과 x2 2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9가지 중에서 이것의 표본들의 표본 평균은 뭐가 됩니까? 두 값을 평균 내면 되죠. 따라서 처음에 2를 뽑았을 때 평균은 2 더해서 2로 나눈 2가 되고요. 4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 됩니다. 6 두 개의 평균은 4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3, 4, 5에 4, 5,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 했냐면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값이 2, 3, 4, 5, 6 있죠.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 요까지 나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평균 2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찾아놓은 거에서 보면 평균 2가 나오는 건 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2가 나온 경우는 2 뽑고 또 2 뽑는 가지죠. 그러면 2가 뽑히는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로 2를 뽑고 그리고 또 2를 뽑았으니까 또 4분의 1이 확률이 돼서 16분의 1의 확률로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올 확률도 구할 건데요. 3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2하고 4가 나올 확률이니까 2 나올 확률과 4가 나올 확률을 곱하기 하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8분의 1인데 이것도 표본 평균이 3이 나온 경우니까 4하고 2 나온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8분의 1이 되죠. 그러면 표본 평균이 3이 나올 확률은 요거랑 요거의 합이 되니까 8분의 2가 됩니다.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4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4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4 나올 확률은 2하고 6 나오거나 4하고 4 나오거나 6하고 2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2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6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4 나오고 4 나온 경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6하고 2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한 확률 16분의 1이 4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세 확률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다 표본 평균 4가 나오는 확률이 되니까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8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가 나올 확률 요거랑 요거 계산해보면요. 표본 평균 5가 나오는 거는 4, 6 아니면 6, 4죠. 4, 6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확률로 나왔고요. 밑에 있는 표본 평균 5가 나온 거는 6 나오고 4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8분의 1이죠. 따라서 5가 나올 확률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이 나올 확률은 6, 6밖에 없죠. 6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나오고 또 4분의 1 나오고 16분의 1의 확률로 표본 평균이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계는 1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표를 완성하는 거라서 귀찮을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거죠. 2하고 3. 따라서 2일 때의 확률과 3일 때의 확률을 더하면 되고요. 실제로 16분의 1과 4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하면 16분의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호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60,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집단의 분포를 가르쳐 줬고요. 단호박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460이고 표준 편차가 25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단호박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개수가 100이 되고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되고요. 무게를 검사를 할 때 13개 이상이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13개 이상이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을 물었는데 먼저 단호박 한 개의 무게가 492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492 이상이 되려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준화시키죠. x가 z로 바뀌는 대신에 492에다가 x의 평균인 뭘 빼줍니까? 460을 빼주고 x의 표준 편차인 25를 나눠주면 표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P의 Z는 1.2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고요.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화 됐으니까요. 여기가 1.28이면 이 부분의 면적을 묻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죠. 다시 적으면 0.5에서 0에서 1.28 사이일 확률은 빼면 됩니다. 그러면 1.28 사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에서 찾으면 0.4가 나옵니다. 그러면 0.5 마이너스 0.4니까 0.1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전체 모집단에서 492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0.1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요. 지금 모집단에서 492g 이상인 것들이 있을 확률은 0.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100개를 뽑았을 때 그 100개 중에서 492 이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호박이 13개 이상 들어있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13개 이상 될 확률이죠. 확률 변수를 만약에 y라 둔다면 확률 변수가 13 이상일 확률,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확률 변수 y는 뭐가 됩니까? 개수죠. 어떤 개수입니까? 100개 중에서 492g 이상인 것의 개수가 확률 변수 y라고 두면 문제는 y가 13개 이상일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을 물었는데 표준화를 시켜서 13에다가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면 y의 평균과 y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y의 분포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포일까요? 자, y는 100개 중에서 492g 이상인 것의 개수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492g 이상일 확률이 0.1이고 전체 개수가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항적인 상황인 거 아시겠습니까? 앞 아니면 뒤, 492 이상 아니면 이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 100개 중에서 한 개당 492g 이상일 확률이 0.1로서 확률이 고정된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y의 평균은 np니까 100 곱하기 0.1이 돼서 10이 되고요. y의 분산은 npq니까 npq 계산하면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해놓은 묻는 것은 13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표준화하면 y에 대한 평균 10을 빼고 y에 대한 표준 편차,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올 건데요. 계산하면 Z는 1보다 클 확률이 되고요. 이것은 0.5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0.5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인 것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알려주니까 계산하면 0.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줄기의 길이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확률 변수 x라 한다면 이것은 정규 분포 30,2의 제곱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요. 여기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줄기가 28 이하이거나 32 이상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28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죠. 3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두 개를 합하면 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표준화시켜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z로 바뀌고요. 28은 x의 평균인 30과 표준편차 2로 나눠주고 30 빼주고 2로 나눠주고 이것도 x를 z로 바꾸는 대신에 32에다가 x의 평균인 30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p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p의 z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요거랑 대칭되죠. 이렇게 0이 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따라서 요 확률의 2배를 해주면 되니까 2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반에서 0과 1 사이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0과 1 사이의 확률은 0.3413이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0.5 마이너스 0.3413이 되고요. 그러면 0.158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에 이 부분이 0.1587이 돼서 2배 하면 0.3174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60,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여기 오타입니다. x바라고 하자. 이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모집단의 분포를 가르쳐 줬죠.
60, 5의 제곱 정규 분포. 그럼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 평균이 정규 분포니까 뽑은 표본도 정규 분포를 이룰 거고요. 모 평균이 60이니까 60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갑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데 시그마가 5인 건 알았죠? 따라서 루트 n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x바가 61 이상일 확률이 0.025인 걸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표준화시키면 x바 대신에 z로 되고 z로 되는 대신에 61에서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빼고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이 0.0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하면요. P는 이게 1이죠. 그럼 역수돼서 5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F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0이고 여기가 5분의 루트 n이라 한다면 이 확률이 0.025라면 이 부분은 0.5에서 0.025를 뺀 게 되겠죠. 따라서 0.4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가 5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5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0.025일 때는 파란색 부분이고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0.025보다 작아지죠. 그럼 이 말은 요 빨간색 부분은 0.475라는 말이니까 이게 점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면적은 0.475보다 더 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등식을 바꿔서 말하면 0에서 5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Z가 5분의 루트 n일 때 확률이 0.025면 0부터 5분의 루트 n일 때 확률이 0.475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5분의 루트 n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0.475보다 같거나 커지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어렵다면 더 풀어서 적으면 P의 Z의 5분의 루트 n이 0.0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이 부분을 0.5 마이너스에 0에서 5분의 루트 n을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0.0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2배 하면 0.95 되죠. 95%. 그러면 이 값이 1.96인 것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찾아보면 0에서 1.96까지의 확률이 0.475가 됩니다. 그러면 0.475보다 큰 확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가. 따라서 5분의 루트 n은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0.475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요. 루트 n은 1.96에다가 5 곱한 9.8이 되고요. 제곱하면 n은 96.0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n은 자연수니까 n의 최소값은 9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지금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이 x바라고 한다면 95% 신뢰 구간은 1.96을 곱해서 만들어지죠. 따라서 95% 신뢰 구간을 실제로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가 95%의 신뢰 구간인데 여기에서 문제에 얘가 100.4라고 했고요. 얘가 139.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 2x바가 두 개 더한 240이 되네요. 따라서 x바는 120이 나오네요. 그럼 x바 12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12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00.4가 되고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하면 10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구하라 했죠? 99% 신뢰 구간 구하라 했으니까 x바 마이너스 99니까 2.58이죠. 요렇게 하고요.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x바는 120,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0이라고 했죠. 대입하면 120 마이너스 25.8 보다 크거나 같고 120 플러스 25.8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계산하면 94.2보다 크거나 같고 145.8보다 작거나 같다가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